리서센터 김홍식입니다. 1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도숙지 김중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말 미국 정부 셧다운 일시 해제됐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자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가 상승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곧 다가온 4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관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공업이익 지표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으나 공업이익 지표가 부진하면서 증시는 약세를 전환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공업이익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관련 불안감이 지속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FOMC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위험회피 심리가 부상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캐터필러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요일 날은 글로벌 리서치 자료가 위클리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서치 팀장 황스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위클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대비해서 보다 좀 충실하게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먼저 투자 유망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선정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향후 업황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도 일단 좀 주가가 좀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나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유나이티드 헬스나 암젠, 그다음에 안타스포츠, 신동방 이런 종목들이 추가가 됐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최대 민간 의료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차트를 보면 과거 5년간 거의 45도 각도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일단은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주가치 제고 관련해서 분기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암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신제품이 2019년 매출에 이제 기여를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국 3위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등이 나이키, 2등이 아디다스, 3등이 안타스포츠인데요. 일단은 M&A나 그다음에 필라 데상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이제 제휴를 통해서 꾸준히 외형을 확대하고 있고, 이 회사 이제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 중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33배에서 22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릿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동방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이제 중국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향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로 50배에서 30배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한 종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W게임즈는 발표 안 하실 건가요? 예, 그럼 글로벌 리서치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선진국 전략하고 중국 전략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담당하는 이재만입니다. 선진국 전략 관련해서 위클리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최근에 유동성 효과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향의 효과가 훨씬 더 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좀 신흥국 대비 소외된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두 차례 정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를 겪었던 국면들의 회복 국면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특히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뒷받침이 돼 있었고 현재도 잠깐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월 31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오늘 월스트리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좀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좀 늦춰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달러도 강세였고 금리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굉장히 연준이 좀 빨리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늦춰주겠다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에 유럽이 실행했던 LTRO하고 비슷한 TMMF라는 흔히 얘기하는 좀 맞춤형 대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의 유동성의 효과 이런 부분들도 선진국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단계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유동성 효과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실물 경기라든가 체감 경기 지표의 개선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들의 개선 자체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아이디어 삼아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증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미국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나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섹터들이 건설하고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재라든가 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강세를 보였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가 산업재하고 헬스케어 섹터이기도 합니다.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가 개선이 되면 지수 자체는 굉장히 선진국 내에서 조금 강세를 보인다는 특성을 좀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증시에서도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산업재 섹터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 주요국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 증시 쪽에서도 글로벌하게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가 개선이 될 때 이 대외 수출 비중이 높은 게 IT 섹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서는 오히려 좀 IT 섹터들이 부각이 되긴 하는데 다만 문제가 유럽 증시에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수를 들어올리는 힘 자체는 좀 미약하다라고 보시는 게 판단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중국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신흥국 전략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이번 주 중국 쪽 자료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석해 봤고요. 4분기 중국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동향인데, 일단 뭐 레깅이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중국 기관들의 매크로나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좀 파악하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 4분기에 공모펀드들의 이제 주식 편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채권 편입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나 금리 하락을 선제적으로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국 주식 A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고 올해는 이제 부동산 채권 대비해서 상대 매력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편입 비중 자체는 저점 반등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대형주 버리고 중소형주 비중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대형주 굉장히 좀 편해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 성장주로 조금 편입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액티브 펀드들이 소비주하고 시클리컬을 대거 축소하고 이제 금융 부동산이나 중국의 미디어라든지 통신 쪽에 이제 TMT라고 좀 약자로 쓰는 성장주도 조금 더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소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적으로 좀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3개분기 연속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 하락이라든지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음식료나 백주, 가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동산이나
통신이나 미디어 이런 쪽은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끝단에서 이제 바닥권 반등에 대한 기대로 좀 넣은 것 같고요.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당이나 방어주 성격으로 좀 편입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입장에서 시사점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중국 실적은 알았지만 굉장히 더 나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책 속도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제가 굉장히 더 겹치는 국면이라서 따라가기가 국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패시브 쪽에 ETF 쪽에서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CSI 300하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중소형 위주의 CSI 500 지수를 추천드리고요. 업종을 엣지를 내는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기관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미디어 같은 종목을 추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미디어, 부동산, 외식, 여행, 제약, 농업 관련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업종이 이제 중국 외국인이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좀 많이 편애하는 종목들이었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실적 바닥이 2분기 이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어도비하고 텐센트 뮤직 듣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자료가 은근히 꽤 있네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서치에서 선진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김재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산업별로 투자 유망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이 높은 IT 기업도 꾸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투자 유망주를 선택할 때 중요하시하는 게 어떤 클라우드 전환 수혜,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의 비중, 그다음에 회원제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 이 3가지가 사실상 투자자들이 중요시하는 요인으로서 저희들도 역시 키 요인으로 찾고 있는데 이 3가지에 모두 포함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어도비입니다.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마케팅 분야가 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향후 3년 동안 매출액 연평균 약 22%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그 주가 자체는 이 계약 기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 PCR 약 25배에 거래됩니다. 근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대표 사업자인 세일즈포스와 비교했을 때 향후 3년 매출액 성장치도 같고 또 현금 흐름 성장치는 어도비가 더 높고 또 둘 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대표 수혜자라는 점에서 현재 지금 그 세일즈포스가 거래되고 있는 약 31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추가로 오늘 새벽장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2월 둘째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주 매출의 가이던스를 27억에서 기존 27억에서 22억으로 하향하면서 중국에서의 소비 악화와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양 GPU 그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양 그 칩 시장이 약해지는 영향을 반영해서 미리 지금 가이던스를 낮춘 것 같은데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데이터 센터양 문제도 있지만 그 게임량 GPU가 지난 실적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량 그 재고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이 현 분기에서 됐다기보다는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 이런 문제를 미리 감안해서 가이던스를 하향하지 않았나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 두 번째 주에 실적을 발표할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 를 보면서 어떤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텐센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과 신흥국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백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텐센트 뮤직이고요. 작년 12월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의 최대 온라인 음원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넘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글로벌 1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센트 뮤직은 중국의 상위 4개 음원 플랫폼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65%로 독과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3년에 그 음원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왔고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시너지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8억 명을 상회를 했고요. 작년 2017년 연간과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YY로 152% 그리고 84% 구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순이익률도 12%, 20%로 지속적으로 이익 개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사업은 현재 과금화 초기 단계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월 평균 이용자 수는 6.6억 명으로 스포티파이의 1.9억 명 대비 3배 이상 많지만 유료 회원 수는 스포티파이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알프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텐센트 뮤직 음원 스트리밍 유료 회원 수는 2017년 연간과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YOY 44%와 36%로 급성장하고 있고요. 중국의 음원 스트리밍 유료 회원 비중은 2017년 3.7%에서 2023년 29배까지 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은 작년 12월 상장 이후에 17.5%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1위 기존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예상 PSR은 2018년 9배, 2019년 6배로 글로벌 피어 대비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피어 대비 압도적인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고 주요 피어,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주요 피어가 지속 적자인 반면에 텐센트 뮤직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현재 주가 프리미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EPS 성장률은 YOY 350에서 24% 성장 예상되고 PER은 2018년 44배에서 올해 36배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시황 코멘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올해 첫 패시브 벤치마크 이벤트 플레이로서 이제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3월 동시만기 종가 기준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초점은 결국 이제 코스피 등수로 본다라면은 101등부터 300등까지 이제 중형주 지수 쪽 뭐가 들어가는지가 초점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상 기간 자체는 12월 첫날서부터 이제 올 2월 마지막 기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가변적인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얼추 이제 종목의 어떤 윤곽은 대부분 좀 잡힌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이 코스피 사이즈 지수 이벤트 플레이가 그렇게 좀 이제 MSCI 코리아나 FTSE라든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대비해서 그렇게 섹시한 이벤트 플레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춘국이다 보니까 이제 찾는 어떤 수요들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어떤 백테스팅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어떤 성과는 충분히 보인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 로직 따라서 지금 예상 종목을 뽑아 본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점은 이제 중형주 지수 신규로 들어가는 쪽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는 대형주 지수 쪽, 그러니까 결국은 1등부터 100등까지의 지수는 결국 코스피 200이라는 강력한 벤치마크 측면에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형주, 대형주를 뺀 나머지 지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활용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주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공제회나 기관권 투자자들이 투자 유니버스를 구획을 함에 있어서 의미 있게 이제 활용을 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올해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 올라오면서 수급 강도, 기관 수급 측면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종목들을 같이 복수를 좀 필터링을 해보면 LG노텍과 그래 HDC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형주 지수에 있다가 중형주 지수로 승격될 걸로 예상되는 쪽이 아무래도 한진이나 금호산업 그리고 한솔재지, 무림 PMP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형주 지수에 신규로 들어오는 쪽에서는 애경산업과 그리고 효성 쪽에서 이제 분사되고 있는 효성 TNT나 TNC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 분석 쪽 자료는요. 웅진싱크빅하고 W게임즈 듣도록 하겠습니다. SOE라고 대한유한의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벤처 안주원입니다. 웅진싱크빅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신급이 그 타겟 PER 사양에 따라서 목표 주가 4,800원으로 올립니다. 그 금일 자료는 그 웅진신급이 그 학습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좀 했고요. 2월 달부터 이제 웅진신크빅이 AI 수학이라는 이제 신규 그 상품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이 AI 수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그 개인 맞춤별 이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오답 노트, 그 다음에 월간 분석지 등 이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지금 염정아가 그 광고 모델로 해서 TV 광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에 67,000원으로 해서 기존 이제 북클럽 수학 학습지 대비 이제 금액 자체가 2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향후 뭐 영어, 국어 등 이제 다른 과목으로도 이제 AI 이 상품들을 좀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좀 외형 성장이 주춤했던 학습지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학습지 부문의 그 신규 회원 유입이랑 그다음에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해서 전체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한 6% 정도 이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 그 공부방이라는 학습센터 그 확장에 따른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부담이 줄어들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웅진신크빅 주가 많이 내려와 있고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오르긴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 반등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W게임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W게임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주가는 뭐 실적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좀 부진한 편인데요. 뭐 상당히 이제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래소 이전 상장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 이제 작년 연말에 거래소 이전 상장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뭐 삼바 이슈라든지 행정적인 그 이슈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분기에 뭐 더 빠르면 2월 안에도 이제 이전 상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마시는 것처럼 이제 수급 개선 관련된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쟁사인 그 사이언티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소셜 게이밍 쪽을 분사해서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나스닥에 상장을 시킬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직접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경쟁사와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올해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실적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동성 화인텍하고 한전 KPS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입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카타르에 방문하셔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60척 LNG 선박 발주 얘기 나왔는데 그 일단은 작년에 LNG 선박이 65척 발주가 됐는데 LNG 카타르에서만 60척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 정도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0개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카타르는 네 번째 LNG 트레인을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신규 물량은 0.33억 톤, 3,300만 톤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3천만 톤 가량은 수출될 것이고 나머지 0.03억 톤, 300만 톤 가량은 아마 LNG 선박 연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동네가 그 보시게 되면은 그 푸자이라가 지금 세계 2등 그 선박 연료 그 벙커링 항구가 되고 있는데 인접한 지역이 세계 1등 그 LNG 수출국가인 카타르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박 연료 시장을 두고서 카타르하고 푸자이라가 한번 경쟁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LNG 선박이라든가 LNG 연료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아마 조선소들의 LNG 선박 수주가 증가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조선소들의 LNG 선박 수주가 증가가 되게 되면 동성 화인텍의 본행제 매출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전 KPS 듣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디스플레이 쪽에서 종목 코멘트 추가로 있습니다.
기업 분석실 유재선입니다. 한전 KPS 프리뷰 자료고요. 시장 컨센 600억 중반 정도인데 저도 컨센서스 부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온 게 이연된 효과가 있고요. 3분기 때 평상시 한 230억, 3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160억으로 나왔던 이유는 매출 인식 진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원전 정비가 이렇게 호기수가 많아졌는데요.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정비가 지연되면서 확정 매출로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공정진행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실적이 왕창 깨져서 나왔고요. 이게 이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회성 이익이 220억 정도가 녹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썩 좋은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겠지만 배당도 잘 나오겠지만 내년에 감익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UA도 좀 수주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19년에서 이제 2020년으로 이제 좀 수주가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원전이 2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제때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살짝 늦어진다면은 2019년 실적도 솔직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020년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쪽에 종목 코멘트 간단하게 듣고요. 지주 쪽 간단하게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 담당 김현수입니다. 실적 2개 나와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이고요. 4분기 실적 자체는 저희 추정치에 부합을 했고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합니다. 이 2017, 18년 그로서 굉장히 높았었는데 19년에도 그 정도 되는 눈높이가 좀 있습니다만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 외가치인 침산코크스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멀티플이 이전처럼 30배 이상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요거를 감안을 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91,000원에서 78,000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코롱PI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4분기가 바닥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분기 실적 추정치는 4분기에 바닥 찍고 1, 2분기, 3분기까지 우하향하는 모습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1분기 중에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지주 쪽 코멘트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준환입니다. 지주회사 산업자료랑 그리고 효성 신규 이니시에이션 하는 자료 좀 발간했고요. 지주회사 관련해서 지금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7월 말에 국민연금이 스튜어십 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 의결을 했고, 그리고 이번 이제 2월 중에 한진칼 관련해서 이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2월 셋째 주 안에 이제 결정이 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주주환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고조되면서 코스피의 배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진칼 관련해서도 KCGI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주주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주회사는 어차피 자회사들 배당이나 브랜드 로열티가 모두 다 수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배당 체력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현중지주 같은 애도 현대중공업지주죠. 얘가 한 5에서 6% 배당 수익률이 벌써 올해면 추정이 되고요. 두산은 예전부터도 5%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삼성물산도 올해까지는 얘네가 3년간 픽스드 배당을 발표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데 지난 3년 전에 배당 결정 시점 대비해서 지금 에비타나 자회사 배당 수입이 2배 정도 증가해서 그 기준으로 하면 4% 정도 나오고요. SK도 바이오팜 상장 이후로 보면 이제 4%로 거의 대형 지주회사들은 다 4, 5% 정도 배당 수익률로 레벨업하는 구간이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효성도 이번에 신규 커버했는데요. 가장 큰 메리트는 8.3% 정도 배당 추정되고요. 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여부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전체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데, 이 분할 전후에 봤을 때 원래 분할 전에는 대략 시총이 4, 5조에서 밴드로 머물렀거든요. 근데 분할 이후로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배당이 18년도 당해년도 감소한 효과 때문에 한 30%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고 이 중장기 배당 가이던스도 이제 향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모양으로 제시할 걸로 예상이 돼서 효성 단기 지주회사 최선호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오늘 통신 서비스 인덱스 자료 발표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서 코멘트 드릴게요. 내용은 5G 급행 차선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 관련돼서 망대가 산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통신사한테 연간 몇백억을 주게 되고요. 그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약정 관련돼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투자가들의 문의가 많아서 그 시뮬레이션 관련된 리포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5G 관련된 도입 현황하고 전반적인 주가 전망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으니까 지점에 아마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온라인에 이미 배포가 돼 있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탑픽을 공식적으로 SK텔레콤 하나 단독 탑픽으로 바꿨습니다. 기존 LG 플러스 약간 톤 다운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발표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